절대 이 책은 정사가 낼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저는 이 서해교전이 갖는 의미는 우리 한국 정부의 공식 문건에서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을 이 김 편집장의 서해교전이 상당히 보완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상당히 중요한 교과서로도 좀 지정하고 싶어요. 우리가 높이 평가할 것은 금기시되었다라고 하는 영역, 즉 안보라는 이름으로 금기시되었다는 영역을 아주 직설적으로 정면적으로 제시했다라는 점. 여러분, 이 책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뭔가 좀 굉장히 읽어서 뭔가 즐겁고 유쾌해지는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이런 어떤 아픔을 알지 않으면 미래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많은 이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께 한편으로는 감사드리면서 또한 송구스럽다. 왜 저런 NLL 논쟁이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안보 논쟁이 생겼냐 하면은 저는 그 시점이 제1연평해전이라고 봤어요. 어떤 평화롭고 어떤 생명이 넘치는 바다에서 어느 날 대규모로 사람이 죽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만은 아마 남북 분단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 그렇게 참혹한 교전이 또 있었을까? 한 130여 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근데 신문에 30명 정도 사망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다시 피해 굶주립니다. 3년 전에 그 보복을 반드시 해야 되는. 만약에 그 보복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현장 지휘관은 평생 그 굴욕, 이것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패장이 되니까 이거는 어떤 정권의 의지가 실린 그 피해 보복인데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한의 사슬로 얽히죠. 근데 한번 이런 어떤 것들의 원한의 사슬이 얽힐 때 끊어주질 않고 이것이 이어지고 확산이 되는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그 96년 6월 달에 북한 배가 NLL 선상, 서해상을 막 드나드는데도 우리 정부가 아무 관여를 안 해요.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 김영삼 정부시의 이양호 장관이었는데 천용택 의원의 질문에 NLL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임의로 군선이기 때문에 그게 넘어오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선을 넘어와서 그 공격적 행위를 했을 때에는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데요. 공격적 행위를 했을 때 그냥 선을 넘어오는 것 자체는 월선을 하는 거는 NLL은 우리가 임의로 군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평화의 정전협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그때 반발을 하니까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 반발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일보 사설을 써서 조선일보가 맞다고 그럽니다. 이양호 장관 얘기가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그 정치권에서 왜곡되기 시작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평화 화해협력 정책을 할 때 강력하게 보수 언론이 이걸 갖고 이제 일종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걸 묻기 시작합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애시당초 이 선을 만든 건 분쟁을 막자고 설정한 겁니다. 그렇죠.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 이렇게 해서 설정한 선이고 그런 취지는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그대로 관철이 됐어요. 이 NLL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불가침 경계선 내지는 암묵적인 어떤 선으로서 관리가 됐기 때문에 서해에서 장기간 평화가 유지가 됐던 거죠. 근데 오늘날 NLL은 분쟁을 유발하는 선이 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패러독스죠. 분쟁을 막자고 만든 선인데 왜 이것이 분쟁을 유발하는 선으로 그 성격이 180도 바뀌었냐 말이죠. 지금 이 서북해역을 우리 영해로 삼고 싶으면 우리 국가의 자산이 되고 싶으면 재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등기소 가서 내 재산이라고 등록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등록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놈이 있으면 법정투쟁 가는 거고요. 이게 그 영해 개념이고 영토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독도 울릉도는 다 그게 돼 있어요. 어떤 분쟁 지역도 다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유독 여기만 어떤 법에서든 다 빼버리고 그것도 또 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야당 특히 민주당의 전신인 신민당부터 지금까지 그 영해를 어떻게 좀 해봐라. 그거 지켜봐라. 아니면 영해로 포함시키는 조치라도 해라. 이럴 때 그걸 다 거부한 거. 그 보수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영해라고 자꾸 주장하려면 선거 때 같이 지금은 또 안 하신다고 선거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라도 영해 개념을 주장하시려면은 애꿎은 야당 보고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무덤에 가서 아버지 그때 왜 이랬어요? 이러든지.
어쩌면은 이 서해에서 우리 군이 계속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우리 해군의 실수라고 한다면 해군의 실수라기보다는 육군 위주의 합참의 실수였어요. 이 저 전투원들을 자꾸 앞으로 내밀죠. 네. 뒤에서 등을 떠다 밀다시피 해서 NLL 선상에서 늘어서 있어라. 그다음에 뭐 함정이 1km 간격으로 늘어서 있어라. 그다음에 저기 북한배가 쳐들어오면은 몸으로 막아라. 네. 그러니까 선체 충돌이 일어나는데 고대 해전 이후로 그 로마 이후로 처음 있는 박치기 해전이에요 이게. 자꾸 앞으로 내몬단 말입니다. 예. 이걸 NLL 사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선 정확히 알아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우리가 또 그렇게 무슨 뭐 국립묘지 가서 또 장례식 치르고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그 장병들의 죽음을 기리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장 기만적인 일을 하는 거는 이 일이 왜 벌어지는가를 여전히 밝히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 어떤 요인으로 어떤 우연적 요인도 있고 필연적 요인도 있는 것인데 그 상황적인 요인을 들춰내서 그것을 철저히 해부해 가지고 다음 그 정책 수립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유니폼이 다른 문화에서 이제 그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안보 위기 때도 네. 서로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경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뭐냐면 나와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조직이 가장 스마트하다.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 네. 예, 이러면서 이제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요. 또 위기 중에도 조직끼리는 그 위기 이후에 나한테 돌아올 책임과 이득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위기 중에도 권력과 명성에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간섭이 이제 발생하고 상대방의 전문성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엉뚱한 지침과 간섭이 내려가고 이것이 다 현장의 피로서 되돌아왔어요. 네. 사실상 어떤 군인이든 전문적입니다. 특히 뭐 장교 사관학교를 나오고 해당 영역에서 오래 트레이닝을 받고 그 임무를 하면 전문성인데 뭐 전문성이 보장받게 하는 것은 뭐 특정 군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치인의 역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당 군을 덜 정치화시키는 것이 정치인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여기 묘사되어 있지만 항상 이 증언이 맞다면 해당 뭐 작전 사령관이든 현장 지휘 사령관이든 혹은 청와대에 있는 지휘관이든 간에 항상 그 현장의 안전과 안보, 국가 안보를 생각했다기보다는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것을 쓸데없이 고민하게 하는 상황이죠. 특히 이명박 정부 시대에는 소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소위 총장급 사성 장군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노무현 시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는 내용보다는 결국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장성의 진급을 무기 삼아 상당히 정치화시켰기 때문에 소위 군이 전문성을 보장받게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죽여버립니다. 네. 그렇게 돼 보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소위 상황에 맞게 처리하라 혹은 교전 규칙을 유용성 있게 활용하라라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이걸 처리하면 그 훗날의 정치적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지지? 라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가진 전문성을 100%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정치 논리가 발동이 되고 그것의 모든 피해는 우리 장병들이 지는 것이죠. 서로 간에 관계된 학연, 소위 뭐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쪽 우리 사회 주류가 육군사관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관학교 생도 중심으로 이 인적 관계 형성되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에서 비육사 출신이 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몇 분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어떤 육사 출신의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이 됐을 때 핵심 보직, 소위 정보본부장, 특히 이제 작전본부장이 중요한 건데 작전 라인, 정보 라인, 이 또 인사 라인, 이 세 가지 라인은 거의 육사 출신들이 거의 독점하는 현상들이 반복되게 나타납니다. 그게 제가 국회에서 몇 번 지적도 했어요. 연속으로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연속 한 개 군이 작전본부장 계속 육군만 해요. 이명박 정부 내에. 그리고 합참의장을 이명박 정부 내에서는 한 번도 비육군 출신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꼭 육군이 독점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 그런 육군의 독점 현상이 도리어 합동성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학연과 지연 또 혈연 아까 그게 지연이란 건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데 정치 군인 내세우고 이러면서 전문성은 현저히 죽어가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여와야 또는 보수 진보에서 이게 더 문제가 됐죠. 네. 지금까지 NLL 논쟁 때문에 남북 관계가 파탄난 건 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논쟁은 있었어요.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될 것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공동 어로구역 물론 NLL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 하지라도 안보 분야의 전반적인 모멘텀은 유지했거든요. 근데 그 국내에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이 NLL 문제가 제기되면은 이건 저희 아주 사활을 걸고 싸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마음속에 그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다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아로새겨져 가지고 이게 남북 관계보다 더 힘들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떤 그 국내 정치화된 어떤 안보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죠. 이제는 남북 관계도 마치 국내 정치의 연장처럼 보입니다. 어떨 때는 이 국내 정치에서 뭔가 이게 좀 남북 관계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지금은 무언가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중에 아주 고질적인 그 애물단지가 바로 이 NLL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 한반도 특히 이 서해 지역의 관리는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이후에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은 한 번도 서해에서 충돌이 없었어요. 네. 그 얘기는 이런 반론이 있었죠. 햇볕 정책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있었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 그 김대중 정부 5년 동안은 햇볕 정책, 소위 그 대북 화협력 정책이 자리 잡는 시기였다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2002년도 이후, 그러니까 2002년 6월달 2차 서해 개전 이후로는 5년 동안 전혀 충돌이 없었고 위기 상황도 크게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남북 관계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서해 교전 상태가 더 서해를 둘러싼 남북 간의 긴장이 증폭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관리 가능한 할 수도 있다. 그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 관리가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군사 안보, 그다음에 외교력, 또 남북 간의 대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나의 종합예술적 측면으로 서해를 접근하지 않으면 상당히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